깎아지른 듯 직각으로 떨어지는 절벽과 구불구불 이어지는 좁은 협곡. 그 사이를 거칠게 흐르는 강물.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원시의 자연을 간직한 한탄강. 혹독한 추위 속에서 더욱 강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겨울 한탄강으로 찾아가 보자. 한탄강은 휴전선 이북인 평강군에서 시작해 철원과 포천, 연천을 지나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136km, 350리의 긴 물줄기다.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모습이 역동적이고 장엄해 숭고함마저 느끼게 하는 강. 물줄기가 흘러가는 이곳은 수십만 년 전 용암이 흘렀던 길이다. 약 30만 년 전 한탄강 발원지 인근인 평강군 북동쪽 860m 고지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용암이 강을 뒤덮자 물살은 현무암 틈 사이를 파고들며 조금씩 새로운 물길을 만들었다. 그렇게 조금씩 현무암이 깎이면서 지금의 절벽과 협곡이 탄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화산 폭발로 형성된 강. 현무암 주상절리 협곡이 절경을 이루는 이곳은 철원과 포천, 연천까지 한탄강 전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됐다. 현무암, 또 화강암, 또 변성암 이런 다양한 지질을 이제 볼 수 있는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 역사하고 고고, 문화 이런 게 또 포함이 돼 있으면서 또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지역을 또 요거를 후세까지 그 보존을 하고 이 보존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겨울의 한탄강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다. 이상기후 때문에 한탄강이 얼기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졌지만 한탄강은 조금씩 하얀 얼음으로 뒤덮여가고 있다. 1월 중하순경에는 얼어붙은 한탄강 위를 걸으며 한탄강의 비경을 몸으로 느끼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을 할 수 있다. 아이고 물소리 시원하네. 주상절리 위를 직각으로 곧게 떨어진다 해서 고들직자에 여울탄자를 써서 직탄폭포예요. 직탄폭포. 그 시작은 대부분 한국의 나야가라 폭포라 불리는 직탄폭포에서부터 시작된다. 폭포는 마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일직선에 가깝다. 높이 3에서 5m, 폭은 80여 미터에 이르는 직탄폭포는 그 모습이 계속 변해가는 중이라고 한다. 여기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곳이 있죠. 예, 예. 많이 흘러내리는 곳은 침식작용을 빠르게 하겠죠. 그리고 저쪽에 물이 덜 떨어지는 곳은 이게 튀어나온 곳을 볼 수 있어요. 한 몇 년 전에는 이 직탄폭포가 거의 일직선이었어요. 몇 년 전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굴곡이 심하게 바뀌는 것은 침식작용이 아주 빠르게 이곳에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폭포는 점점 깎여나가 다리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한다. 언젠가는 다리를 넘어 더 상류 쪽으로 폭포의 위치가 이동할 거라고 예측된다는데, 그래서 철원군은 올해 이 다리를 철거하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돌다리로 바꿀 예정이다. 철원은 해발 평균 200m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아주 큰 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하는 고집이 있잖아요. 나란히 하고 싶은 그 많은 물이 있는 곳이 바다인데 바닷물보다 어쨌든 200m가 높으니까 침식작용이 빠르게 더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화산강이 한탄강이에요. 네. 용암으로 뒤덮여 지대 자체가 높은 철원. 그래서 물의 힘에 의해 바위나 토양이 깎여나가는 침식작용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탄강 중 가장 수심이 깊은 곳으로 꼽히는 송대소. 이곳에서는 30m가 넘는 한탄강의 기암 절벽을 만날 수 있다. 연필처럼 길쭉한 기둥들을 한데 붙여놓은 듯한 이것이 바로 주상절리.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수축돼 형성된 모양이다. 주상절리 절벽이 30m라는 것은 용암의 두께가 30m가 넘는다는 것을 뜻하니
아주 먼 옛날 뜨거운 용암이 흘렀을 이곳. 거대한 자연의 힘이 경이롭기만 하다. 철원에 있는 한탄강은 물 색깔이 1년에 4번이 바뀌어요. 계절별로 바뀌어요. 예. 봄이 되면 철원에 농사가 시작이 예, 되죠. 그쵸. 예. 농사가 시작이 되어서 음. 저 지상에 있는 농경지를 통해서 한탄강으로 흘러내린 태수가 갈색빛을 띠게 되는데 철원 용암질토 색깔과 파란 물 색깔이 섞여서 나는 그 색깔을 띠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모내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 한탄강물이 그 본연의 색깔 파란 색깔로 바뀌게 되고요. 예. 가을이 되면 이제 아주 물이 낮아지면서 녹음이 짙어지는 그 색깔 예. 에메랄드빛을 띠고 예. 또 겨울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잖아요. 예. 얼음이 하얗죠. 예, 얼음이 전체가 얼어서 하얗면서 이 강은요 얼게 되면 숨구멍이라는 걸 만들어요. 예, 공기가 있어야 들어가야 물이 그쵸. 흐를 수 있으니까 예. 그 숨구멍 사이로 포마를 내면서 흐르는 그 물 볼 수 있죠. 하얀 색깔. 네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색을 띠고 있는 것이 또 저런 한탄강이에요. 네. 이 돌은 네. 이런 거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현무암이죠. 철원이 아, 용암대지기 때문에 느낌은 네. 제주도에서 봤을 때 이 현무암 돌하고 네. 여기 돌하고 느낌이 약간 여기가 더 무겁다는 느낌. 무겁죠. 네. 제주도 돌은 이제 화산재가 나중에 덮이잖아요. 용암이 분출하고 나서 화산재가 덮여져서 만들어진 돌이라면 이것은 용암 자체가 식어서 굳어진 돌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무겁고 또 철성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빛도 띠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은 물에 뜨는 돌도 뜨지요. 있는데 네네, 부석이죠. 네. 근데 여기는 가라앉고 또 단단하기 때문에 철원의 현무암을 가지고는 맷돌, 절구, 건축자재 그리고 다리의 교량, 교각을 만들 때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해요. 네네, 그렇죠. 한탄강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은 다리를 만날 수 있다. 이 다리를 자세히 보면 오른쪽과 왼쪽의 교각 모양이 다르다. 반은 북한이, 나머지 반은 남한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승만의 승자, 김일성의 일자를 따 승일교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한다. 북한이 세우다만 미완성 다리를 10년 뒤 남한에서 완성했다고 하니 다리 한가운데는 남과 북이 반씩 나누어 지은 흔적이 또렷이 남아있다. 어쨌든 승일교는 남북이 함께 만든 최초의 건축물인 셈이다. 지금은 이 다리에서 남쪽과 북쪽이 만나서 화합하는 화합의 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평화통일을 교두보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북이 반 남이 반 했으니 네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렇죠. 상징적 네. 존재로서의 승일교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승일교를 지나 600여 미터를 더 걸으면 한탄강 겨울 트레킹의 마지막 코스 고석정이 보인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여 미터 높이로 우뚝 솟은 고석바위. 높아 보여서 높을 것자를 쓰는 고석정이 아니라 외로워 보여서 외로울 것자를 쓰는 고석정이에요. 외로운 돌멩이죠. 외로운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저 소나무는 일산을 맞춰 우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산을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위 우산을 맞춰 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외로운 바위를 우산을 씌워줬다 그런 뜻이네요. 네.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썼죠. 우뚝 솟은 이 바위는 용암으로 만들어진 현무암이 아니라 화강암이다. 화산이 터지기 전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인 것이다. 1억 년 전의 화강암과 20-30만 년 전 현무암이 공존하는 신비의 강. 인간의 힘으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자연과 시간의 힘이 몸으로 느껴진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보다 이 아래 와서 보는 경관이 더 예쁘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구비구비하는 그런 물길하고, 그다음 바위, 그다음 절벽. 이 자연의 위대함 때문에 마음이 좀 경건해집니다. 철원을 지나
포천으로 굽이굽이 흘러가는 한탄강. 한탄강 주변에는 너른 평야가 펼쳐져 있다. 용암으로 뒤덮여 평평해진 땅 위에 흙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평야. 그야말로 옥토다. 그 한탕에서 퍼서 여기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벼도 그 생육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보통 4배출에서 한 5배출 정도가 그 수확이 나니까 농사를 또 잘 짓는 편이에요. 또 물이 좋으니까 밥맛도 좋고 모든 면에서 아주 최고라고 볼 수 있죠. 속이 탁 트일 만큼 드넓은 냉정리 들녘. 이곳은 주민들의 삶을 이어줄 뿐 아니라 또 다른 생명들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 여기가 사실 보면은 철새들의 그 저 정거장이라고 보면은 딱 맞아요. 여기가 이제 먹이 들판이 많아서 이제 먹이도 많겠죠. 그럼요. 여기 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다 논이니까 벼 나락들 그 주워 먹고 여기 와서 이제 쉬고. 평야 옆에 펼쳐져 있는 냉정 저수지. 저수지는 기러기류와 청둥오리 등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온 철새들의 차지가 됐다. 철새들에게나 사람에게나 가장 중요한 삶의 조건은 물이다. 이 물이 한 100m 밑에서 내려오는 이게 샘물이에요, 이게. 이 물이 이제 그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이 한겨울인데도 이게 물이 따뜻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물 가지고 저 빨래도 하고 여기서 이제 겨울에 목욕도 하고 그랬어요. 따뜻한 온도 때문일까? 샘물 주위에는 살얼음이 얼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너구리 발자국 두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 황새나 두루미 같은 것들이 아마 물 마시러 왔던 모양인데요, 이게. 저기 보면 이제 고기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겨울에도 이제 고기들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한겨울 일반적으로 강바닥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물고기들과 달리 샘물 근처 물고기들은 활발하게 움직인다. 샘물이 이 주변 생태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변찮아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으니까. 하여튼 이 식수로는 하여튼 대한민국 최고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샘물은 주상전류로 둘러싸인 신비의 멍우리 협곡으로 흘러간다. 다가가기 힘든 자연적 조건에다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더더욱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 그래서 한탄강은 비교적 자연의 모습 그대로 지켜져 왔다. 철원의 동쪽, 산지가 많은 이곳의 계곡 또한 물이 풍부하고 좋기로 유명하다. 한탄강의 지류로 흘러드는 이 맑은 계곡 근처에 겨울이 깊어가면 아주 특별한 사냐초를 만날 수 있다는데,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야 새순을 낸다는 특별한 사냐초는 올겨울 유난히 따뜻한 날씨 때문에 아직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여기 있는 게 이게 간냉이에요. 지금 이게 간냉이라는 약초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눈 속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거든요. 쌓인 눈 사이를 비집고 푸른 잎을 낸 간냉이. 철원 산지의 맹추위에 싹을 틔우는 풀이라니 신기할 따름이다. 이쪽 위에 보시면은 이쪽은 한 8분 능선 정도 올라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고산지대에 올라오면은 이게 군락지예요. 철원만의 특성이죠. 왜냐면 철원에는 4월달, 5월달이 돼도 이쪽 지역은 눈이 그대로 있어요. 녹지 않고.
이게 4월달, 5월달 그때까지 눈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되면은 매운맛은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기후에 따라서 달라져요. 맛이며 색깔이며. 한겨울 철원 산간 지역 물기가 있는 습한 곳 근처에서 자생하는 간냉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겨울 별미였다고 한다. 가족 모두 간냉이 요리를 즐겨 먹는다. 간냉이 김치예요. 아, 되게 이 색깔이 딱 식욕을 자극한다는 느낌일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저희 간냉이는 이게 좀 이게 동치미처럼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나요? 저희 조사님들이 해먹었던 방법이 이거를 갈아가지고 챈물을 해먹은 내용이 있어요. 챈물, 예, 채 받쳐서 물만. 그렇죠. 예. 이게 진짜 이 동치미 맛하고 갓김치 맛하고 냉이 맛하고 섞여서 막 쭉 나오네요. 겨울에 얼음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차갑게 해서 먹어야 돼요. 성질 자체가 차갑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열기가 가해지면은 간냉이는 망가져요. 이준호 씨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해주시던 간냉이 요리가 너무 좋아 간냉이에 대해 공부하고 그 맛을 알리기 위해 슬로푸드 경연 대회에 출전, 수상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철원 주민들이 간냉이 요리를 잊어버렸지만 이준호 씨 가족은 할머니에서 며느리로 또 간냉이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들에게로 그 맛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간냉이가 이름이 간냉이가 아니고 산갓이에요. 산갓. 산갓. 원래 이름은 산갓이라고. 800꼭지 이상 되는 그 산계곡에서 그 샘 나는 데서 흘러가지고선 그 물이 한탄까지 흐르는 거거든. 그런 데서 자라는데 뜯을 적에 뿌리 하나도 다칠까봐 잎사귀만 이렇게 이제 얼음 위에서 더는 걸 잎사귀밖에 못 잘리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때 되면은 또 모르지 이제 이게 뭐 없어질는지 그런 모르는데. 그런 데는 가족들은 언제까지 이 간냉이 요리를 즐길 수 있을까 걱정한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지역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기후와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뒷산에 흔하던 간냉이도 점점 사라져가는데 한탄강의 모습 또한 예전 같지는 않다. 한탄강 제1비경으로 꼽히던 제인폭포. 제인폭포로 가는 길이 최근 달라졌다고 한다. 들머리에서부터 보이는 거대한 철 구조물. 이 구조물이 제인폭포를 만나는 전망대라고 한다. 주상절리 폭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구조물을 만드는데 무려 60억 원이 들었다는데 큰 예산을 투입해 만든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폭포는 얼마나 멋있을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게 폭포가 제대로도 잘 안 보이고 제가 자연을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굽어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해요. 높이 27m의 전망대에서 폭포와 계곡을 내려다보니 자연의 신비로움은 반토막 나고 만다. 제인폭포의 이 전망대가 만들어진 이유는 한탄강 댐 때문이다. 한탄강 댐이 들어서면 제인폭포의 반이 물에 잠기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제인폭포와 바위와 돌들은 온통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래 오래 차다 보니까 뻘흙이 쌓여가지고 이 바위 위를 이렇게 위에 덮여져 있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되게 지저분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가면은 뻘층이 점점 쌓이면은 나중에 여기서 잡초도 자라고 또 이게 묻혀져 버립니다. 이게 그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유 심하네요. 실제 장마 끝나고 나서 보면은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그동안에 비나 이게 와가지고 씻겨져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찼을 때는 여기 뭐 한 10cm 이상 이렇게 쌓여. 뻘이 이게 진흙 같은 게. 여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제인폭포의 물빛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수십만 년 전부터 이게 화산 활동 이후에 생긴 게 이건데 대흥폭포는 없어진다고 봐야죠. 한탄강 댐은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댐이다. 세계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있는 주상절리 협곡에 댐이 꼭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의혹이 제기됐던 댐은 결국 홍수 방지를 목적으로 큰 비가 올 때만 담수를 한다는 타협안으로 공사를 시작해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쪽 지역은 협곡으로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홍수가 아무리 져도 협곡, U자형 협곡으로다가 그게 물이 찰 일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로다가 지금 한참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2억 7천만 톤 규모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쪽 홍수도 없는 적인데 그 어떤 목적으로 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결국은 결론은 다목적 댐으로 가지 않나 이 판단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사실은 댐 이렇게 홍수 전용 댐일 때 통과됐는데 이걸 또 담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 변경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한탄강댐이 군남댐이 한탄강댐이 불행한 미래가 될 수도 있구나. 제가 그 홍수댐 홍수를 만들어 놓고 담수를 해버리는. 근데 그게 벌써 현실적으로 군남댐이 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순대로 밟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몇 년 후에 이런 또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한탄강 댐의 불행한 미래일 수도 있다는 군남댐. 군남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군남댐은 원래 홍수 조절댐으로 만들어졌지만 지난 10월부터 가뭄에 대비한 본격적인 담수에 들어갔다. 댐에 물이 차자 댐 상류 여울들은 호수로 변해버렸다. 그곳은 전 세계 3,000마리밖에 없는 천연기념물 두루미 300여 마리가 머물던 곳이었다. 이거를 올해 담수를 본격적으로다가 맘먹고 수정공사를 했기 때문에 경작을 다 금지시켰어요. 그 강 주변에 수몰지 보상진해에서 수몰진해에서 경작을 금지시켜가지고 지금은 먹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먹을 게 없어요. 거기서 그나마 있는 데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이게 남쪽으로 먹으러. 서식지인 여울이 사라지자 이곳을 찾아온 두루미의 수도 절반으로 줄었다. 쉼터가 사라진 이곳에 내년에도 두루미가 다시 찾아올까?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왔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지금 버텨보고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오기도 전에 그쪽엔 틀렸어 하고 얘네들끼리 더 개체수가 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두루미 개체수의 변화가 있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이건 한국의 수장공사 때문에 두루미 쫓기 때문에 한 거를 이건 낙인 찍힐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건. 이게 여기가 원래 두루미 서식지였는데 이 담수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 국제적으로 큰 망신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국제적 망신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한탄강을 일컬어 1억 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이라고 말한다. 1억 년이라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긴 시간이 만들어낸 강. 그리고 그 강과 함께 1억 년을 이어온 나무와 흙, 또 수많은 생명들. 우리는 혹시 이 장엄한 자연을 너무 쉽게 여겨온 것은 아닐까? 자연이 빚어낸 이 경관에 저희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다음에 이게 오래도록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이제 인간들이 이제 또 자연을 좀 잘 보살펴야죠. 이제는 그렇게 보살펴야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오자면 멀잖아요. 인간이 망치는 건 금방이지만은 이걸 되돌리려고 하는 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40년, 50년 이상 걸려야 다시 그만큼 뭐 숲도 돌아올 건가 말 건가 하는데. 오늘도 소리 없이 흐르는 한탄강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운다.